인천항으로 들어온 화물들을 철도로 실어보내는 인천역. 이곳은 하루에도 수십 톤의 화물이 거쳐가고 또 꽤 많은 사람들이 몸을 싣는다는 경인선의 출발점입니다. 이 분주한 곳에서 삶터를 일구고 있는 하역 인부들 사이에 요즘 자주 떠오르는 화제가 있습니다. 아이 그 아들 딸 누구 먼저 갔으면 어떻게 뻔했어 그 진짜. 아유 먼저 갔으면 다 못 맞았어. 많이 잘하겠어. 잠시만요. 우리 우리는 저 병원에 가가지고서 김씨 죽었다고 영안실로 갔었다니까. 안 맞으면 전화 걸고 있어. 맞아. 나중에 죽었다고 해서 영안실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저 관장님을 보니까 거기 앉았네. 이렇게 멀쩡하게 나올 줄 진짜 생전. 바로 얼마 전에 부사일생의 경험을 한 김정호 씨의 얘기입니다. 내 덕분이죠 뭐. 김정호 씨는 아주 어렸을 적에 고향 이북을 떠나온 실향민입니다. 25 남짓할 때부터 항만 노동자로 살아온 지 30년. 그동안 김정호 씨는 부도 안팎에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베테랑이 돼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뚝 떨어져 있는 인천항과 철도역을 오가며 억척스럽게 일하는 김정호 씨에게 몇 년 전에 마련한 자동차가 아주 요긴했는데 한 가지 차를 세울 때가 마땅치 않은 게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전에는 요 바깥에 다리 밑에다 세우다가서 또 거기 세울 데가 없으면은 가끔 그냥 현장 사무실 옆에 공터에다 세워놓고 그랬습니다. 또 안에도 가끔 들어오셨잖아요. 예, 가끔 들어오다가 또 바깥에 또 도로 좀 내오고 그러다 또 철로가 또 열차가 또 기름가시 할 때 많으면은 바깥으로 틈나는 대로 내다 놓고 그랬습니다. 오셨네. 왜 밖에 차가 없어? 아유 뭐 그러게 말이야. 이게 덩치 큰 차들이 그냥 뭐 자리 다 차지하고 들어앉아 있으니 내 차 어디 뭐 비집고 들어갈 데가 있어야지 이거 뭔. 오늘 이거 참. 언제께나 뒤집어쓰게 생겼어. 근데 차는 뭐 이따가 뭐 자리 나오면 뭐 밖에 내다 놔야지 뭐. 그러니까 주차가 문제야. 주차가. 에야. 차 그냥 딱 뽑는 날 와요 고생이야 고생. 응? 얘 차가 예물단이야 예물단지. 김씨만 차 타고. 나는 차 타지 말란 법이 있어? 들어갔어. 수시로 드나드는 화물들이 있어서 하루에도 인천역과 부두일이 겹치는 일이 많았는데 작년 12월 6일 나는 오늘도 없는데. 그날은 오전 사이에 인천항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오늘 날짜가 빠져. 알았어. 내가 이따가 내가 만들어 볼게. 철도역 안에서는 빈 열차 칸을 채워서 다시 본 열차에 연결하는 입환 작업이 분주한 데다가 철도 건널목에는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작업장을 빠져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벌써 30분이나 지났네 이거. 오늘 같은 날 좀 여기다 세워놓고 올 걸 괜히 끌고 와가지고 이게. 사람 바빠 죽겠는데 이거 참. 10여 개의 선로를 가로지르는 건널목 앞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겨우 작업장을 빠져나가게 된 김정호 씨. 하지만 오후엔 다시 어지럽게 오가는 열차들 사이를 뚫고 작업장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어서 남들보다 퇴근을 서둘렀던 그날. 김씨. 수고 많이 했어요. 누가 이렇게 급하길래 목욕도 안 하고. 내가 지금 수고하지. 4시에 진짜 중요한 약속이 있어. 나하고 가서 술 한잔 하기로 했잖아. 술은 다음에 하고. 이게 대낮에 무슨 술이야 술은. 내가 진짜 술보다 약속이 중요하다니까. 무슨 약속이 이렇게 급해? 술은 다음에 하자고. 김씨. 나 먼저 갈게. 김씨. 이 사람아 내가 얼마나 급하면 목욕도 안 별탈 없이 건너다니던 철도 건널목에서 그만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일이 바빠가지고서 딴 데 좀 일 나갔다가 들어와서 나가다가 철로 지나가기 전에 이제 안전벨트를 매고 또 목힌트를 하나 물고 그리고서 양쪽에 보니까 아무 차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일단을 놓고서 살살 나가다 보니까
좌측에서 수용차가 하나 진입하는 걸 이제 발견하고 이제 주의기적을 이제 침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기적을 이제 빵 풀었다 이거죠. 그랬는데 차가 못 들었는지 그냥 진입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충돌할 염려가 있어 그래서 비상제동을 이제 체결했는데 어차피 기관차는 자동차처럼 뭐 발을 쓰는 게 아니라서 한 30m 정도 이제 지나가다 이제 차가 섰어요. 기관차를 쓰고 이제 그 수용차는 그 받치는 순간에 그 기관차 연결기, 기관차 앞쪽에 그 연결기 화차하고 그 기관차 연결하는 부분 그 연결기에 받치면서 이제 차가 90도가 뺑그로 돌았어요. 인천 나오세요. 인천. 여기는 지판기. 지금 차량 분해 건널목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있으니까 긴급 조치 바랍니다. 이상. 서로 조심했던 탓에 그동안 사고 한 번 내지 않았는데 현실로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쉬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갑자기 악 하는 비명 소리가 들리면서 꽝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차 이거 사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창문을 이렇게 내다 보니까 승용차하고 그 기관차하고 부딪혀 가지고 승용차가 완전히 뭐 시주각처럼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람으로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뛰어와서 사무실에서 119를 눌렀죠. 일반적으로 승용차하고 열차하고 충돌한 그 교통사고 현장은 비참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말 그대로 휴지 조각처럼 차가 완전히 이렇게 구겨져 있었고 자동차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데다 김정호 씨의 몸도 언뜻 보이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김씨 죽으면 안 돼. 김씨 죽으면 안 돼. 제일 먼저 달려온 동료 이 씨는 김정호 씨와 같은 실향민이었습니다. 꼭 한 번 고향 땅을 밟아보자던 두 사람의 다짐이 바로 눈앞의 자동차처럼 망가져버린 것만 같은 참담한 현장. 20분만 아니라 그 누구도 김정호 씨가 무사하리라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는 몽땅 다 망가지고 사람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는 상당히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고.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 판단 역시 비관적이었습니다. 요구조자가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기가 힘들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하차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안쪽에서 요구조자가 소리가 난다든지 또는 살려달라는 소리가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요구를 해왔으면 더 힘이 나서 그 요구조자를 구조를 했을 텐데 그 상황 같은 경우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또한 그 요구조자가 죽은 줄 아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기관차가 들이받은 뒤에도 자동차는 주위 벽에 다시 부딪혀서 사방이 찌그러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 정신을 잃고 나가지고서 이제 엄한 때가 됐는지 정신이 그냥 은근히 들리길래 가만히 있으니까 개미 소리만 한참 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얼굴이가 뜨겁고 그래서 얼굴을 만져보고 전부 다 이렇게 오니까 피가 흐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사 양반들이 119에서 와가지고 뜯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토록 처참한 지경이었지만은 구조대원들로서는 차차를 해체하고 김 씨의 몸을 빼내는 것쯤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하게 몸을 놀리면서도 대원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이 정도의 사고에서 환자가 목숨을 부지한 경우가 별로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살아있을까? 김정호 씨의 몸이 완전히 드러났을 때도 대원들이나 주위 동료들의 걱정은 틀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머리에서 흐른 피가 얼굴을 온통 가리고 있었고 그때까지도 김정호 씨는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 우리 환자 있어. 야, 들어.
살려줘. 인생. 이 사람아 죽으면 안 돼. 실향민으로 그 누구보다도 옹골차게 살아온 김정호 씨가 이렇게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서 완전히 하여튼 사망했다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 시립병원 영안실로 들어갔었죠. 영안실로 가는 찰나에 우리 반장님이 그 전화 공동전화를 하고 계시는 걸 보고서 영안실로 가다가 우리 일단 한번 물어보고 가자.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김종훈 씨가 그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이제 바깥에 가서 그 휴게실에서 앉아 있는 걸 보고서 하여튼 기적이라고 생각했죠. 우리는 당황했죠. 예? 도대체 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있는가? 전부 다 엑스레이 찍어보더니 난 이상이 없으니까 입원을 할래만 하고 갈래만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내가 집에 가서 안정을 취해가지고. 응급실에 도착한 지 몇 시간 만에 김정호 씨는 스스로 걸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보호자에게 연락할 필요도 없이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그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이 행운에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보면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누구나 다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귀중한 생명을 잃고 영원히 불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도 대단히 큰 사고인데 김정호 씨는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에도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척추나 얼굴 부분에도 큰 상처 없이 안전했던 것입니다. 교통법규는 우리 모두의 생명에 관한 중요한 약속입니다. 사고 후 김정호 씨는 새 차를 다시 장만했지만 출퇴근길에는 자동차가 아니라 버스를 탈 때가 더 많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자동차를 몰고 나오지 않는 게 바로 그의 안전 약속이 된 것입니다. 이제 김정호 씨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하역 작업의 대열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었던 천만다양한 일은 그렇게 쉽게 또다시 오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김정호 씨와 그의 동료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